100세 대학 제77강 100세 시대의 즐겁고 행복한 대인관계 비법 6가지를 친구, 지역사회, 부부, 자녀 및 손자와 즐겁고 행복한 대인관계의 비법을 살펴봅니다. 신중년 행복디자이너 이기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대인관계 비법 6가지. 첫째, 친구 사귀는 방법을 재검토한다. 둘째, 지역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는다. 셋째, 곤란할 때는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한다. 넷째, 자원봉사를 통해 마음의 만족을 얻는다. 다섯째, 부부 애정을 깊게 다시 한다. 여섯째, 자녀, 손자와 능숙하게 교류하는 방법, 예컨대 돈 지갑이 돼서는 안 된다 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친구 사귀는 방법을 재검토한다.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젊은 사람들과 무리한 교제는 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 제2의 인생을 지지하는 친구를 사귄다. 노후 인생을 지지한다는 것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죠. 정년퇴직하면 일, 업무관계로 알고 지낸 인연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주부의 경우도 자녀가 성장해가면서 엄마, 친구라는 관계는 소원해져 가죠. 그렇기 때문에 50대부터는 일이나 자녀가 개입하지 않는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사귀는 친구로는 학생시대의 동창회 동아리죠. 오랜만에 큰맘 먹고 그런 친구와 연락을 취하고 예정을 새롭게 해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화 또는 메일로 접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카톡이나 밴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소통하는 방법도 있어요. 50대부터 새로운 제2의 인생에 친구 만드는 것도 대찬성입니다. 친구를 만드는 포인트는 경력, 직함, 연령 등을 도외시하고 평범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갑자기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생활을 코치코치 캐는 것은 불법이랍니다.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거리감을 좁혀가는 것이 좋아요. 둘, 고독력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자신 만들기입니다. 한편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를 정리한다와 동시에 고독의 내성을 길러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정년 후에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시간이죠. 젊은 친구들과 마지못해 계속 사귈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과는 서서히 페이드 아웃 할 것을 권유합니다. 교제를 몇 번인가 거절함으로써 서서히 관계를 소원해 가는 것이죠. 또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뭔가 즐겁지 않은 생각도 들죠. 미술전을 혼자서 감상해도 영화관에 혼자서 가도 즐겁다. 이것도 인생을 즐겁게 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커피숍에 혼자 들어가서 노후의 삶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죠. 꼭 고독력을 닦아봐요. 노르웨이 입센 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고독 속에서 혼자 일어서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는다. 일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역의 인간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년 후에는 자택 주변 지역이 중요한 활동 범위가 됩니다. 결국 지역의 인간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충실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죠. 50대부터는 조금씩 지역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지역에 대비해 놓으면 인간관계도 넓고 매일 충실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역, 광고지 등을 체크해봐요.
관심이 있는 활동이 있다면 처음에는 견학을 해보고 재미있다면 입회를 하면서 데뷔를 하면 좋아요. 둘, 포인트는 웃는 얼굴과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역 시대의 소속처나 직책이 대부분 통용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것을 휘두르는 사람은 가장 먼저 따돌림을 받습니다. 지역 대비에 성공을 희망한다면 당신 나 자신의 인간성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부침성이 좋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지역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긴장으로 주눅이 들죠. 그럴 때야말로 웃는 얼굴에 유의합시다. 웃는 얼굴로 스스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웃는 얼굴로 말을 걸어준다면 누구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포인트는 상대방의 이름을 확실하게 기억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는 누구누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과 거리감을 가깝게 할 수 있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사회는 사교적이지 않는 자에게는 편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곤란할 때는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말한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지금부터 조금씩 어깨에 힘을 내리는 훈련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 주변에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서에서 나이를 먹고 주변에 배를 끼치는 것은 부끄럽다. 자기 뒷바라지는 끝까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확실히 스스로 가능한 것은 스스로 한다는 자립정신은 언제까지나 갖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상황을 악화시키고 주위에 폐를 끼칠 우려도 있어요. 서로가 도와주는 것이 가족과 사회의 건전한 자세인 것입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요구하면 좋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다라고 해도 아직 감이 안 잡히겠지만 우선 이 기본을 이해해야 한답니다. 둘, 도움을 받기 쉬운 사람이 되기 위한 비법입니다. 그 첫 번째는 평소부터 서로 도울 수 있는 인간관계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성심성의껏 대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마음에 예의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에 유념해 주세요. 프랑스의 화학자인 파스테로는 우연은 준비 안 된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를 통해 마음의 만족을 얻는다. 하나, 자원봉사가 기대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자원봉사 활동에 쏟는 삶의 방식이 정착되어 있어요. 한국도 과거 자연재해 등 경험을 통하여 자원봉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마을에 단순한 자원봉사단체나 마을회관, 자치단체, 취미서클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회공헌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어요. 초고령 사회의 현재 자원봉사에 의지하는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답니다. 50대 이상의 세대라면 지금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둘, 고령자의 생활지원 자원봉사자를 추천합니다. 자원봉사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추천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고령자의 병원 왕래, 물건 사기, 가설을 도와준다든지 말의 상대 외에 재택노인의 목욕이나 간호, 식사 등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자원봉사를 할 때는 해드리고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은 생기와 충실감을 주죠. 고령자의 생활지원 자원봉사는 자기 장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은가를 정신적인 면까지도 포함하여 준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은 귀중한 지식이 됩니다. 5번째, 부부의 애정을 깊게 다시 한다. 연령과 함께 부부의 관계는 변해가죠. 재차 서로의 관계를 재확인해 둡시다. 하나, 부부만의 시간을 조금씩 되찾자.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한 커플도 시간과 함께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자녀가 생기면 완전히 엄마 아빠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종종 있는 패턴이죠. 이러한 부부는 자녀가 자립을 한 순간 서로를 맺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색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자녀 교육을 최우선시 해온 40, 50대 여성은 자녀가 떨어져 나가는 데 따른 우울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우울증이 심한 경우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우울증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녀는 분명히 부모 슬하를 떠나가는 법이죠. 이제 부부 두 사람 생활에 대비하고 재차 서로 관계를 재확인해 둡시다. 먼저 부부의 시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둘이서 함께 영화 관람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고 여행을 다녀오는 등 한 번 더 두 사람만의 시간을 즐겁게 가져보는 것입니다. 둘, 서로를 존중하고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한다. 평소에 서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상생활에서 고맙소, 감사의 말을 해봐요. 또 남편이나 아내가 머리를 자른 날 이쁜데, 멋진데 등 칭찬을 해줘요. 감사의 말과 칭찬은 부부관계를 확실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서로를 존중한다면 부부의 분담 역할을 추천합니다. 가령 남편은 정년 후에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아내는 지금까지처럼 가사를 도맡고 있죠. 이 경우에 아내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도 당연하죠. 정년 후를 대비하여 남성도 기본적인 가사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삶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극작가 알렉세이 아르부조프는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번째, 자녀, 손자와 능숙하게 교류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나 손자는 이른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진짜 애정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면 자녀의 자주성에 맡기세요. 하나, 자녀의 자주성에 맡기는 것도 부모의 애정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 진로에 관심을 갖고 성장해가는 모습의 기쁨은 당연하죠.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자녀 자주성에 맡기고 본인의 선택을 조용히 존중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애정은 아닐까요? 자녀가 선택한 진로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스스로의 희망과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답니다. 물어보면 최소한의 조언을 해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답니다. 이것은 장래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길이죠. 성인이 되면 일체 부모를 부양하지 마라고 단언할 정도의 깨끗함이 중요하겠죠. 둘, 손자의 인생에도 결코 깊이 들어가지 말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맞벌이하는 딸이 시키는 대로 손자를 돌보다가 자기 자유시간이 전혀 없게 된 사람도 있어요. 또 아들 부부의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거나
차를 구입해 준다든지 하는 부모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장래에 트러블 씨앗이 될 수도 있답니다. 부모로서는 자녀나 손자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만 자신도 모르게 말 참견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정이죠. 그렇게 해서 자녀의 가정에 개입한 결과 부모와 자식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답니다. 역시 자녀의 가정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손을 내미는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만약 손자에 대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면 자녀 부부에게 말하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녀 또는 손자와 능숙한 교류 방법은 자녀의 가정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는다. 자녀가 선택한 길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의 희망과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다. 손자에게 말 참견하지 않는다. 일단 유사시 경우에만 손을 내밀어준다. 묻는다면 최소한의 조언을 해준다였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의 즐겁고 행복한 대인관계 비법을 살펴봤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의 멋진 신중년 100세대학 TV 다음 행복 디자인 기대됩니다.